이번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그 사람이 감추려 했던 흔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은 어떨까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리고 깊은 허무함. 왜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바람은 상대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실제 50대 이상 3명에게 직접 들어본 이야기와 함께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지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분석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현명한 해결책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단순한 충동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50대 이상 3명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사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 관계는 형식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있지만 그저 같은 집에서 사는 룸메이트 같았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나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그때 우연히 직장 후배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본능적으로 충동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쌓이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지는 느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공허함.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누군가는 그 틈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잊고 있던 내 모습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가 매력을 느껴서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역할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업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대화가 사라졌고 내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바람을 피운 사람들도 그들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감정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단순히 충동적이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심리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는 단순한 충동이나 일시적인 유혹이 아닌 보다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3명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겪는 감정과 그들의 내면 속 욕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쌓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성은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아내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나는 엄마이자 아내로만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한 여성으로 봐주기를 바랐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이나 오랜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칭찬이나 관심이 줄어들고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면서 상대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거나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면 그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남성은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배우자에게 털어놓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내는 그냥 대충 듣고 넘겼어요. 그런데 직장 후배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공유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셋째,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외로운데 배우자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 교류일 뿐이다. 나는 가정을 깨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처럼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이든 연애든 오래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서로가 상대의 감정을 무심히 지나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작은 불만과 상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빈틈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랑을 오래 유지하고 배우자나 연인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신경을 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고마워. 덕분에 정말 편했어. 이런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작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과 외로움을 말하지 못한 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반면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요즘 좀 외로운데 우리 같이 시간 좀 더 보내볼까?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어주면 좋겠어. 이런 솔직한 대화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나는 외로워서 그랬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하지만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외롭다면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와 대화하려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채워주길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며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관계를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피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바람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점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을 예방하는 사람들은 오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안부를 묻고 상대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주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작은 관심이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부족한 감정을 채우려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 때 자신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로웠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쌓일 때 해결하는 방법은 바람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요즘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아서 외로워. 내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여러분의 감정을 알게 되고 관계를 개선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게 된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불만이 생길 때마다 솔직한 대화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소홀히 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원래 우리 관계는 이런 거잖아. 이런 태도는 상대를 지치게 합니다. 바람을 예방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늘 소중하게 대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씁니다. 관계에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상대는 다른 곳에서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작은 존중이 쌓이면 어떤 유혹도 관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을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감시하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결국 바람을 피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을 경험한 순간 강한 배신감과 분노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당한 사람들은 상대에게 바로 화를 내고 즉각적인 결별을 선언하거나 복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정말로 끝내고 싶은가? 나는 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내 감정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혼자만의 감정에 갇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 우리 관계에서 부족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야?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대의 변명이 아니라
진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까?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면 이별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을 당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모든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찾거나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겪었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번에는 배신을 겪은 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경험한 후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닫아버린다면 결국 더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신을 겪은 후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하지만 과거를 계속 곱씹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바람을 경험한 후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배신을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경험한 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다시 배신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함께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누군가에게 의존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행복할 수 있어.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아.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면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배신을 경험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나는 또 실수할지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선택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좋은 사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